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물이 대부분이 이미지 보정의 기초 과정에 대한 영상물인데요. 저는 수업을 카메라 초보이신 분들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그 지금 영상물을 만드는 중인데요. 만들다 보니까 먼저 그 촬영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촬영 기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카메라의 기본적인 그 구조와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 가시면서 그 촬영한 이미지를 보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미지를 보정하는 이런 그 과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이제 구조의 대표적인 그 형태인데요. 이제 앞에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렌즈 부분이죠. 교환에 관련된 렌즈 교환할 때 이 앞부분을 이제 그 교체하는 건데 이 렌즈에는 다양한 그 볼록, 오머 그리고 이러한 그 렌즈들이 구조를 일으키면서 형태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렌즈는 이쪽 폭과 이쪽 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줌아웃되는 줌렌즈 형식을 말합니다. 보통 줌렌즈, 단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렌즈는 전혀 이동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줌렌즈는 이동폭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 화각을 당겨서 찍던가 밀어서 찍던가 이런 식의 어떤 조작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렌즈에는 이제 조리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리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그런 조리개겠죠. 그다음에 이 몸체 바디 구조에는 특히 이제 그 거울이 있죠. 이미지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맺히는 거울, 그다음에 그 위에 상이 맺혀서 또 다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메라들은 뒤에 이제 LCD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가장 기본 방식은 이쪽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LCD 모니터를 쪽을 자꾸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몸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쪽을 응시하면서 촬영하시게 되면 그러면 흔들림, 떨림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쪽에 눈을 대고 촬영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떨림 현상이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그 직접 눈에 대고 촬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LCD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촬영하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그 아래에서 위쪽 방향을 보고 찍을 때, 그래서 너무 이제 숙이거나 엎드리거나 하기가 곤란할 때는 이쪽에 LCD 모니터를 꺼내서 열어서 방향을 트는 다음에 카메라 각도를 상단 방향으로 향해서 이쪽에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촬영하는 방법들은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그 사용 방식은 이쪽을 통해서 그 촬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CCD 패널 이미지가 맺히는 상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카메라로 찍을 때 가장 기본적인 체크해야 될 그 방식이 바로 노출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양. 그래서 카메라의 후면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요런 그 창이 있는데 거기에도 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을 들여다 보아도 이 눈금이 그 하단에 보이게 되는데, 이 눈금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 포인트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 카메라는 이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도 지금 이 막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막대나 이 눈금이 좌우로 이동하는데,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빛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은 빛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선 니콘 카메라가 없는데, 니콘 카메라는 이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캐논이나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는 요 눈금들을 잘 보시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시는데, 요 가운데에 눈금이 왔을 때가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 노출. 그래서 빛의 양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부족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많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에서는 이 눈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셔터, 노출을 조절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리개가 노출의 양을 한꺼번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셔터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250분의 1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125분의 1, 여기는 6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25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125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 여기는 6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거, F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 5.6, 그리고 여기는 F 2.8, 여기는 4.0, 여기는 F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리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에 열리는 그 구멍의 크기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에 있는 2.8이 조리개를 가장 많이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조리개 값에서 조리개 값을 가지고 5.6이든 2.8이든 조리개 값을 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빛의 양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맨 왼쪽 거는 1.3초, 그리고 여기는 2.5초, 여기는 4초, 8초, 15초. 그 야경이다 보니까 15초 정도 됐을 때 이만큼의 노출 값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에 또 관여하는 것이 우리가 셔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셔터, 그 다음에 조리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ISO라는 겁니다. ISO라는 건데, ISO는 여기에 있죠. 이쪽에 보면 ISO, 여기도 ISO, 그 다음에 여기도 ISO. 예전에 필름에는 아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사, ASA라는 거.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해서 아사 100, 아사 200, 아사 400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ISO라기보다는 아사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 노출, 그 감도의 빛의 감도를 측정하는 값은 ISO라고 하는 건 국제 표준 기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SO에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ISO 2500 그러면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 인정한 아사 2500에 가깝다, 500과 유사하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지, ISO라는 것이 사실은 감도의 단위는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 카메라에 표준화되다 보니까 그냥 IS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사라는 말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조리개와 셔터 그리고 ISO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표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조리개의 구경, 조리개가 열린 그 상태를 이제 그 밑에 수치화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F라고 되어 있는 것은 F 값이나 F, 이거는 조리개의 구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리개가 많이 열리거나 점점 좁아질 때에 위에 그림에 보게 되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배경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리개를 많이 열면 배경이 많이 뭉개지고, 조리개를 많이 조이면 배경이 어느 정도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심도라고 얘기합니다. 심도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가 늦으면 늦을수록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뭉개짐 현상,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SO인데, ISO는 빛의 양을 미리 확보하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ISO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의 양은 많이 확보가 되지만, 이렇게 노이즈 현상, 지저분하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ISO는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날씨 아니면 빛의 양에 따라서 ISO를 조정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조리개 형태인데요. 조리개가, 여기에 보면 조리개가 열리는 구경 모습이죠. 그래서 조리개가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 개방 형태가 많아지는 거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리개는 많이 조여지는 겁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약간 헷갈려 하세요. 숫자가 높으면 많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2.8, 뭐 1.4 이렇게 얘기하는데, 1.4 열리는 렌즈가 저는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이 조리개가 많이 열리는 렌즈가 좋은 렌즈거든요. 그래서 조리개가 숫자가 낮은 거, 많이 낮다 그러면 좋은 그 심도를 갖고 있는 좋은 그 빛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렌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도가 낮아지고, 조리개를 많이 열면 심도가 낮아지고, 조리개를 많이 조이면 심도가 깊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3.2가 아니라 32입니다. 32. 심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먼저 페이지에서 한번 보셨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심도 관계입니다. 그 심도는 그 포커스, 초점이 맺히는 범위가 좁냐 넓으냐라는 거거든요. 좁으면 심도가 얕고 넓으면 심도가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사람의 동공에 관련된 그런 해당되는 그런 카메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렌즈에 이렇게 조리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2.8 정도의 조리개가 열린 상태고, 오른쪽이 16 정도로 조리개가 조여져 있는 상태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은 보통 평균적인 맑은 날씨에는 5.6 정도에서 11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누는 것이 맑은 날 가장 좋은 조리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셔터죠. 셔터는 우리의 눈꺼풀에 해당하는 건데, 빛이 들어오는 타이밍,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빛의 양은 무지 많이 확보가 되는 거고, 셔터, 그러니까 눈꺼풀이 감기는, 이렇게 그 열렸다 감기는 이런 그 시간 타이밍이 짧으면 짧을수록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의 이미지가 보게 되면 이런 흐르는 물이 어떤 스피드에 의해서 어떻게 찍히는가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800분의 1초일 때, 그 다음에 200분의 1초, 30분의 1초, 그 다음에 3분의 1초, 그 다음에 1초일 때,
이렇게 흐르는 물이 어떻게 뭉개지느냐, 움직임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찍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곡 사진 같은 거, 물 흐름 같은 거 이런 사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은 저속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시는데 이 정도의 그 물살에는 얼마 정도 셔터 스피드를 낮춰 찍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물의 세기와 관련돼 있거든요. 물이 세차게 흐르면 셔터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늦출 필요는 없고요. 물이 느리게 유속이 느리면 셔터 스피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늦춰야 됩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곡 촬영을 할 때 보면 1초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뭐 물의 흐름이 그 굉장히 느린 유속이 느린 어떤 강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많이 낮춰야 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은 그 셔터에 대한 그 이미지인데요. 보통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거울, 미러라고 하죠. 그래서 좀 미러리스 하는 것은 요 미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셔터 요쪽 왼쪽에 있는 셔터막인데 요 셔터막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미러가 올라가면서 셔터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미러가 올라가면서 유격 현상, 그래서 충격이 이제 생기는데 그 충격엔 진동을 없애준다 해서 이제 미러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러리스의 장점은 또 미러가 없기 때문에 바디의 이 두께가 얇아지게 됐죠.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는 보통 등치가 좀 작습니다. 이 폭이. 그래서 좀 가벼운 그 그립감도 있죠. 그래서 요 그 거울은 우리가 요쪽 뒤에 뷰파인더에서 보이는 상을 여기에서 거울을 통해서 위에 맺혔다가 앞쪽에 맺혔다가 뷰파인더로 보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요 거울 뒤에 바로 요 셔터막에 있고 셔터막 바로 뒤에 있는 CCD 패널입니다. 이 CCD 패널이 바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색상, 빛과 색상에서 상이 맺혀지는 상을 디지털 그러니까 이미지로 전환시켜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CD 패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빛을 또는 색상을 감지하는 센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ISO 이제 감도인데 ISO는 보통 가장 기본적인 감도가 이제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부터 점점점 ISO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그다음에 약간 이제 뭐 구름이 있다 그러면 한 200 정도 이렇게 놓고 찍으면 한 25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많이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흐린 날, 비 오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눈 내리기 전 어떤 그런 찌뿌둥한 그런 느낌의 그런 흐린 날 같은 경우는 400 정도까지도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 후레쉬를 터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1000 이상 한 1250 정도 놓고도 조리개를 개방하면 완전 개방했을 때 한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 정도로도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은 ISO 얼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자꾸 안 해보시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러는 건데 그냥 맑은 날, 해가 보이는 맑은 날은 구름이 있더라도 100 정도 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없다 그러면 한 200, 그 다음에 굉장히 흐리다 그러면 400 정도 놓고 촬영하시면 웬만한 셔터 스피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SO라고 하는 건 빛이 양이 부족할 때 미리 빛의 양을 확보해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카메라의 모드입니다. 촬영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촬영 방식.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상단 우측에 보면 다이얼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뒤에 이제 LCD 그 모니터에서 메뉴를 통해서 이제 그 조절하는 그런 카메라 방식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DSLR 카메라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움직여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찍을 것인가 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AV 모드를 보실 텐데요. AV 모드는 또는 어떤 카메라에는 그냥 A라고 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은 개념인데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하는 거는 조리개 값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앞쪽에서 보았지만 조리개를 조절하게 되면 앞에 거를 잠깐 볼까요? 심도가 낮아지고 심도가 깊어진다라는 그런 조리개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심도를 낮게 찍을 것이냐, 심도를 깊게 찍을 것이냐, 이 개념을 먼저 선정을 하고 촬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를 낮게 찍었을 때 조리개 값을 많이 열어서 낮춰서, 그다음에 심도를 깊게 찍겠다 그러면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풍경 사진 같은 경우 많이 조리개를 조여서 찍죠. 그래야 초점 맞는 범위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찍을 것이냐. 그래서 심도가 낮은 촬영 기법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도가 깊은 그런 촬영 기법을 펜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웃포커싱은 특정 대상만 부각시키는 거고, 펜포커싱은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얻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촬영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조리개를 열 거냐 조일 거냐 이거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촬영하시면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그 조리개 값에 맞춰서 빛의 양을 측정을 해서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맞춰져 촬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 빛의 양이 많아지니까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조리개를 많이 조이고 찍으면 셔터 스피드가 늦어집니다. 그렇게 조리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찍는 방식, 이게 바로 AV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좌측이 아웃포커싱, 우측이 펜포커싱인데, 동일한 거리에 있는 그런 피사체를 조리개를 많이 열고 찍을 거냐, 닫고 찍을 거냐에 대한 방식이죠. 그래서 동일한 거리지만 조리개를 많이 열었으니까 셔터 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펜포커싱은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찍는 거니까 셔터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건 포커스 아웃, 그러니까 주요 대상, 찍으려는 대상 이외의 거리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이 뭉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펜포커싱은 포커스가 고르게 맞춰지는 거니까 조리개를 조여서 찍었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유사한 범위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주는데, 지금은 이것은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감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인형이 조금 더 멀고 저 세 번째 인형이 더 멀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거리감 있게 찍히는데, 이 심도가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 똑같은 거리임에도 조리개를 많이 열고 닫는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배경이 얼마만큼 뭉개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뭉개서 찍는 방식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펜포커싱은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TV 모드 또는 S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셔터 속도 우선 방식입니다. 셔터 속도를 먼저 정하는 거죠. 여기에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속 촬영하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건 야경입니다. 야경.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늦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셔터막을 개방하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건데, 그래서 장노출 촬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고 있는 동안에 이런 빛의 움직임, 이제 자동차의 이제 라이트 부분들이 이동하면서 스크래치를 주는 거죠. 빛을
계속 스크래치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찍는 방식은 장노출,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늦게 찍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셔터 스피드를 늦춰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닝 기법인데, 패닝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카메라를 같이 따라가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사체를 따라가게 되면 피사체는 정적으로 정지 형태의 느낌을 주지만 배경 이미지는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경이 이렇게 살짝 뭉개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은 패닝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 많이 쓰는 그 모드가 프로그램 모드, P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 모드는 오토 방식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P 모드는 자동적으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아마 ISO 쪽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ISO는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 말고 내가 원하는 100이든 200이든 세팅해 놓게 되면 거기에 그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가 자동으로 조정해서 적정 노출을 맞추는 방법이고, 오토 방식은 아마 ISO까지 같이 오토로 조정이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빛의 양이 적으면 ISO가 셔터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면 흔들림 현상이 생기니까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리개를 아무리 열었어도, 많이 개방을 했어도 셔터 스피드가 너무 주변이 어두워서 셔터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흔들리니까 ISO가 자동으로 빛의 양을 늘려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토 방식은 세 가지가 다 조절되는데, 아마 이 P 모드는 ISO까지는 조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셔터와 조리개가 따라가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많이 찍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그 다른 정보를 찾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빨리 촬영하고 뭐 여행 사진에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하게 프로그램 모드로 놓고 찍으면 웬만한 이미지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벌브샷, 또 B 모드라고 얘기하죠. B 셔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는 30초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30초 이상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B 모드로 설정해 놓고 촬영하시면 되는데, 이쪽 다이얼에 이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를 낮추다 보면 30초 이상이 넘어가면 B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계를 같이 옆에다 두고 얼마 정도 노출할 것인지 계산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B 모드는 뭐 별의 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꽃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장노출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 중에 B 모드 위주로 많이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B 모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형태를 묘사하거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장시간 동을 바라보면서 움직임을 다 뭉개뜨리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워보시면 아마 그 작품성 있는 사진들을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M 모드인데, M 모드는 매뉴얼 모드, 그래서 수동 조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이제 M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저도 거의 다 M 모드로만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M 모드는 빛의 양을 직접 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ISO 세팅값, 그다음에 내가 조리개 값을 이 상태에서 얼마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래서 빛의 양을 과도하게 해줄 건지 부족하게 해줄 것인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찍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M 모드를 배우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M 모드를 배우면서 조리개와 셔터의 개념 등 ISO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은 작품 사진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게 M 모드거든요. 그래서 M 모드는
틈 나실 때마다 한번 촬영해 보시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촬영하면 좀 작품성 있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토로 놓고 찍거나 아니면 P모드로 놓고 찍거나 하는 그런 사진과는 진짜 차별성이 있는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는 게 M모드거든요. 그래서 M모드로 많이 촬영해 보시면 아마 사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배울 때 M모드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V 모드, TV 모드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해 볼 기회가 없는데요. 저는 제가 일반 강좌를 할 때는 무조건 M모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조리개와 셔터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셔야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또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그런 촬영 모드입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에 대한 구조하고 그다음에 셔터 그리고 조리개 그다음에 ISO 좀 대략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 촬영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직접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M모드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직접 M모드에 놓고 그때마다 그 조리개값은 심도를 어떻게 놓고 찍을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시고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노출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판단하면서 촬영하시게 되면 아마 그 다양한 이미지의 형태를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한번 촬영해 보시면 빛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기초 과정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